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12신살 중에 장성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은 말 그대로 12개의 신살을 지지끼리에 있는 관계, 그래서 일지 중심이냐, 연지 중심이냐를 보고, 이제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12신살을 이제 보는데요. 이 살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죽일 살입니다. 죽일 살. 그렇다고 해서 꼭 뭘 죽인다 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무서운 존재, 힘든 존재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살을 붙이긴 하는데 12신살 자체가 뭐 망신살이다, 역마살이다, 겁살이다, 제살이다 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12신살 중에도 이 장성살만큼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 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살이 또 반한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살을 이제 공부하는데 사주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뭐 장성살이든 뭐 십성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한 건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그거를 잘 살려서 장점을 살려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안 좋은 것, 흉한 것은 내가 그거를 잘 알고서 피하든지 좀 적절히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개운할 수 있는 개운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장성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미 한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의 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장수 장자잖아, 장수장. 장군. 그쵸? 이 성은요, 별성입니다, 별성. 스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장수의 별이라는 거예요, 장수의 별. 옛날에는 장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군이나 뭐, 검찰, 경. 군에서는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장군. 스타죠, 스타. 스타가 이 별성자가 스타잖아. 그래서 우리가 장군을 뜻하고, 검찰에서는, 뭐, 지검장 정도 이상? 그쵸? 제가 이제 검찰의 어떤 조직 체계는 잘 모르지만, 그 정도, 지검장 정도 이상.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슨, 경찰, 이제 계급 체계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높은 계급인 거죠. 높은 계급. 지방 경찰청장 정도 이상 되겠나요? 어쨌든 이 장성살이라는 딱 이 이름만 보더라도 조금 세다. 세다. 그리고 좀 강하다. 조금 뭔가 좀 높다. 신분이든 뭐든 파워든 높다. 이런 느낌이 일단은 들잖아요. 우리가 그 살면서 알고 있는 장수, 장군이 누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장성살 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무인, 진짜 무인. 자, 무인은 이제 이렇게 힘쓸무 우리가 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이순신 장군, 강감찬, 그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장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드라마에서 본 공유가 도깨비에서 원래 신분이 뭐였죠? 그 고구려의 어떤 장군으로 나오죠. 그래서 왕이 어떤 잘못 알고서 이제 이 공유를 이제 처단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의 느낌이 어때요? 딱 들어보면 강하다, 세다, 높다, 그쵸? 그리고 뭔가 좀 불의에 굴하지 않는 좀 강직한 책임감 있는 어떤 모습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떤 이 정상에도 최정상에 위치한 뭔가 어떤 성공의 별로 우리가 그 한 분야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학문적으로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이 무인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에서는 물러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전무태의 기상이죠. 말 그대로 임전무태의 기상으로 뭔가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중심에서, 그것도 중심입니다. 중심. 언저리에서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강한 느낌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살 하면 그걸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게 장군이구나, 스타구나, 그쵸? 강하다, 세다, 뭔가 중심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12신살이 순서가 이제 앞글자만 따보면 겁재천 지년월 망장반 역육화, 이렇게 12개로 되잖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저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겁재가 천지의 연월의 연월 시공간이죠. 이게 공간. 천지 공간에 연월의 시간까지. 겁재 천지 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다 보면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겁살, 제살, 천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삼살이라고 합니다. 삼살이라고 해서 살, 안 좋은 이 죽일살의 대표라고 하죠. 겁살, 제살, 천살. 자, 이 겁재천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어떤 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나쁜 것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살부터 보통 시작을 합니다. 지살이 이제 12운성으로는 장생에 해당이 되죠. 쭉 이제 돌아와서 여기 장성살인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멋부리고 좌충우돌 하다가 월살의 관대지를 지나서 망신도 당하고 경험을 쌓아서 이 장성살에 있어서는요, 이제 산전, 여기 있는 산전 수준이라고 해서 산전 수전. 산전 수전 다 겪고 경험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위와 거기에 따른 책임과 그 다음에 어떤 능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살이 있으면 성공의 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크게 뭐 관직에 올라가든 어떤 남들한테 중심이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요 장성살을 갖고 있으면 그렇다. 여러분들 괜찮은 살입니다. 그래서 12신살에 이제 장성살,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사주를 보면, 예를 들면 사주 보면은 이게 천을귀인 만세력 어플에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장성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장성살이라고 써 있네. 장성살 써 있고, 여기도 장성살이고 장성살이다. 아, 그럼 나는 장성살을 3개나 갖고 있네. 이렇게 뭐 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연지 기준이고요. 자, 중간에 있는 것은 일지 기준이다.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일간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지 기준은 무조건 자오 묘유라고 하는 왕지의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요 중간에는 무조건 이게 장성살이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일지 기준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12신사를 이제 어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내가 장성살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일지에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월지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차차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신사를 먼저 사주를 풀 때 보진 않아요. 여기에는 제가 십성하고
그쵸? 여기 보면 십성 체크가 안 돼 있죠. 12운성 형충의 합은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십성과 12운성 형충의 합 합형충 파일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양념으로 한번 딱 체크를 하는 게 이 12신살이거든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교재로 쓰려고 이렇게 체크를 지우고 12신살 위주로만 이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십성, 12운성 근데 글자의 의미, 물상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2신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특성 이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제 뒤에 또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성살이 있다. 장성이라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군이나 장수는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죠.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주도적 진취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 이제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그런 삶하고는 조금 멀다. 어쨌든 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에서의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장군이나 장수는 뭐죠? 어떤 이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두머리 기질, 우두머리나 대장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장군이나 장수의 어떤 느낌을 보면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장성살은요 정의감이 상당히 불탑니다. 정의감. 그러니까 잘못된 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의 소유자니까 일단 총대 매기를 좀 좋아해. 총대를 맨다. 책임을 진다. 그쵸? 그 남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너 이렇게 조금만 치켜 세워주고 너밖에 없다 그러면 알아서 총대를 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총대를 매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인내심도 끈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장성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감도 있고 총대도 메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남한테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주의 십성으로 따지면 편관이나 편인이 편관편이 있는 사람도 아쉬운 소리 못하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장성살이 있어도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리스마가 있다. 그 다음에 뚝심 같은 어떤 그런 이 쓰러지지 않는 그런 나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와 뚝심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성살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장성살을 갖고 있으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목표지향적이다.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목표를 지향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장군, 장수 이런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서 맹위를 떨쳐야 용맹을 떨쳐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평탄한 이 세상에서는 장군들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어떤 이 공이나 영웅적인 모습을 발휘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뭔가를 이 전장에서의 목표는 뭐죠? 승리잖아, 승리.
승리하고 쟁취. 삶에 있어서 늘 좀 능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군이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승리와 쟁취를 위해서는 나 혼자는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나를 따르는 부하가 있어야 돼요. 부하. 나를 따르는 부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장성살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군에게는 장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남들한테, 그쵸? 남 또는 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해하고 하는 이런 마음과 너무 독불장군이 되지 않도록, 장군인데 좋은 장군이 돼야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들한테 왕따 당합니다. 왕따. 너 잘났다. 그래,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왕따를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독불장군이 되지 않도록, 장군은 장군인데 어떤 장군? 독불장군. 나 혼자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 중에도 용장이 있고요,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 자, 이 용맹한 전쟁터에 나가서 매우 용감하게, 그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용감함을 보고 그 부하들이 정말 우리가 저 장군을 따르면 정말 뭐 죽을 일이 좀 덜 하겠다. 그쵸? 덕장은 무조건 용맹해서만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쵸? 부하들의 마음, 주변 동료의 마음을 사야 되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덕장. 그쵸? 그 지장은 또 무조건 몸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머리,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략과 지혜가 있는 지장이 이제 이렇게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춰야 진정한 장군, 장수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성살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장성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연월일시를 우리가 따지지만 하준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연에 장성살이 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무슨 반에서 반장이라든가 학급의 회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 운동의 어떤 그 대표나, 그쵸? 리더가 되는 어떤 이 특성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장성살이라는 게 이제, 자, 그렇다. 그래서 이 장성살은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가 많아요. 성공한다, 리더가 된다, 모든 일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 타인의 도움과 인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게 진정한 했을 때 이 장성살이 더 잘 쓰이고 빛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나한테 장성살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나 잘났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장성살이 있으면 나 잘났다고 살아야 돼요. 나 잘났다.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장성살 있으면 나보다 잘났네, 나 무조건 하면 성공하겠네,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딱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내가 독불장군 같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정말 이 덕장, 지장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용감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공명정대한이 필요한 겁니다. 공명정대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라든가 이제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 뭐 직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사장이다, CEO다, 대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내 회사, 내 돈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을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나 주변 밑에 의견을 경청을 좀 해야 돼요. 경청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고 그 다음에 관용적으로 너무 칼을 빼서 나 장군이니까 칼 빼서 쳐야지 게 아니라 관용과 용서해 하는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갖춰야 되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또 그다음에 경청의 자세. 나 잘났다고 뭐 남 한마디 할 때 나 10마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특히 누가 장성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을 해서 이거를 이리 이해하고 배려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아랫 사람들의 마음을 잘 취합을 해서 내가 진정한 리더로서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권위적이다. 그다음에 권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권위.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이제 봤던 얘기인데 권위적인 것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 내가 스스로 권위적으로 남들 무시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 딱 세우고 꼿꼿하고 진짜 이 좀 남들이 내가 권위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권위적이. 이것은 남들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남이 내가 아니라 남이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 남이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것은 내 스스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권위적으로 행세하거나 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정말 우스운 꼴이에요. 남들은 그걸 다 알아요. 나만 똑똑한 것 같지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권위는 내가 겸손하고 어떤 분야에서 물론 장군은 어떤 전장에서의 내가 용맹하게 싸우고 이기고 했을 때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조직이나 단체에서는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든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내가 나 잘났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저 사람 정말 저 분야에는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의학 분야에서는 권위가 있어. 명의야. 그쵸? 뭐 공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장인이야. 저 사람은 30년 동안 저것만 했는데 눈 감고도 해.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나오고 생활의 달인에도 나올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권위는 누가 만들어준다? 남이 만들어준다. 우리는 그래서 권위적인 인간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근데 맨바닥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장성살을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수성가를 남들의 도움 물론 받긴 하지만
내가 뭔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자수성가의 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자수성가 사주에서 저 사람은 자수성가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게 월지나 일지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나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장성살이 있다, 일지 월지, 그러면 자수성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수성가를 볼 수 있는 건 사주에서 이 걸록격이나 lok겁격. 자, 이게 이제 아직 격국용신을 하진 않았지만 그 월지가 기본적으로 걸록지나 제왕, 십성으로는 비견이나 겁재를 깔고 있으신 분들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주가 간목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임목이나 또 묘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임목은 걸록이면서 비견이죠. 자, 이 묘목이 있으면 이건 제왕지면서 이제 겁재 중에도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월지나 특히 이제 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에도 있으면 내가 오뚜기 같은 툭심을 가지고 있다, 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정말 자수성가할 수 있는 모습이죠. 12운성적으로 또는 10성적으로 예를 들면 경금이 있다. 경금일주를 하면 이렇게 여기가 유가 있고요, 그쵸? 여기 사화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경금이 유금이 있으니까 이게 양인이죠. 양인의 겁재, 양인의 12운성으로 제왕도 갖고 있고요. 12신살적으로도 연지 기준으로 내가 큰 어떤 국가나 조상으로부터 받은 연지 기준으로도 이 유가 장성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적으로도 이게 편관이죠. 편관의 장생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치고받는 어떤 양인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삼합의 중심이 되는 왕지 역할도 하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자수성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우두머리 있잖아요. 우두머리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두머리 기질도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면, 12신살은 이게 지지의 모습이나 지지. 12신살은 지지와 지지끼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화가 있고, 요게 이제 뭐 지살이 될 수도 있죠. 지살이 될 수도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장성살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자로는 자오묘 유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게 왕지기도 하고요. 삼합의 왕지입니다. 삼합의 왕지라고 하는 것은, 삼합은 뭐죠?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 목적이 있는 합인데,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직업, 직장, 일, 어떤 사회에서의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지, 왕지, 묘지 중에 그 왕지를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죠,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내 위주로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두머리고요. 우리가 또 12신살, 뭐 그냥 신살적인 우두머리는 괴강살이라는 게 있어요. 괴강살. 참고적으로, 자, 괴강살은 이 천간이 무, 경, 임 플러스 지지로 진술, 요렇게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무진,
경진, 임진, 그 다음에 무술, 경술, 임술, 요 6개의 일주나 그런 간지가 괴강살인데, 이 진술은요, 우두머리, 이 별 우두머리의 중심을 뜻하는 이제 모습의 이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괴강살은 내가 하는 일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런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를 할, 그냥 우두머리,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대장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자주성과 12신살의 장성의 우두머리는 좌오묘라고 하는 삼합에 내가 중심이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임에 있든지 거기에서의 내가 중심이나 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개강살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괴강살이 있거나 장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잘났잖아, 일단 내가 잘났다,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심리가, 내가 우두머리다, 내가 우두머리다. 그런데 조금 이제 나서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안 나서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대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 다음에 우두머리 짓을 하면, 우두머리 짓이라고 하면 그냥 못 봐요. 지켜보다가 한번 또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냥 못 보고 이제 너무 과하다,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응징해서 이 나름 처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이제 장성살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 모습인데, 자, 우리가 장성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지만 12신살로 직업을 하나로 딱 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직업적인 면에서 사적인 일보다 어떤 공적인 일이 좀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삼합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삼합은 목적이 있는 합, 일, 뭐 회사, 직장, 어떤 모임, 그런 데서의 내가 장성살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단체, 회사, 일, 여기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장수장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이다, 그쵸? 내가 대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익을 우선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 이익이나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이나 대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희생정신, 소신, 나름 또 신념이 있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총대를 메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강한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직업적으로 공직이나 그 다음에 군검경, 우리가 이제 뭔가 계급 체계가 있고 조직이 확실한 서열, 예의와 서열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직에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능히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본인이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사적인 뭐 프리랜서든 뭐 기술이든 이런 분야에 있다면요, 이런 사람은 그 분야의 장인 또는 달인 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거죠. 그 분야에는 진짜 권위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내가 가정, 내 집안에서는 좀 가정적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바깥 일을, 공적인 일, 내가 큰 일 하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도 약간 권위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충분히 있고요. 사사로운 거나 자잘한 거에서는 내가 큰 일 하는 사람인데, 나란 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가정적이지 못하다.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많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또 이게 좀 상반된 또 의미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나 직업적으로가 장성살을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성살이 사주에 있다. 특히 월지나 이렇게 뭐 있다고 하시는 일지나 월지 이런 분들은 한 이제 가정이라기보다는 집안에서 이게 본인이 장녀든 장남이든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역할.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 장성살이 있으면요, 둘째나 셋째 이런 사람들 중에도 집안을 이끌어가고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을 하고 약간 애어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성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났으면 그런 기질이 훨씬 잘 발휘되고 올라가겠지만,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직업적인 거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장남 장녀가 무조건 가정적이냐, 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하고요, 장남장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이 장성살이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있잖아요.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자분들 장성살은 예전하고 현대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장성살 있다 그러면 사주 봤는데, 12신사로 딱 봤는데 장성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남자 집안에서 저 여자는 남자 이긴다, 이겨 먹으려고 한다, 또 고집 세다, 밖으로 나돈다, 가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옛날은 그냥 현모양처, 애 잘 낳고 남편 잘 모시고 밥도 잘하고 하는 모습이 최고의 여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 생활 못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딱 선입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여자 장성살, 특히 일지에 있는 뭐 이런 월지나 일지에 있는 장성살이 있는 여자들은 좋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재는 어때요? 현대 사회는요, 남녀 평등입니다. 남녀 평등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살 있는 사람들은요, 밖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활동. 대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집안에 살림만 하면 병나요. 그러니까 대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여자 CEO 있잖아요. 여자 CEO, 여자 대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커리어 우먼, 한 분야에 뭐 어떤 분야의 어떤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런 걸 갖추긴 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금전적인 모양이고, 이 특징은, 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내가 강하고 사실은 주도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 커리어 우먼으로 대우도 받을 수 있고 활동적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장성살이 있으면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삶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굴곡도 있고 약간 외로울 수도 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어떤 장군이나 장수,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난중일기를 이제 쓰면서 혼자 어떻게 이 전투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고민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에 뭐 고란살, 자, 고란살하고 동주를 한다 그러면 좀 그렇게 더 커지겠죠.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우리가 공부하면서 옛날에 장성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여자들이 그냥 살림하고 애 낳고 하는 게 이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아져서 그거를 내가 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삶에 있어서는 또 조금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잘났고 강하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남자를 봐야 존경심과 내가 저 남자를 좀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웬만해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소심하고 착하고 이해심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게 좋은데, 이런 남자들은 장성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안 찬다는 어떤 이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성살이 있으신 분들, 뭐 잘 사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특징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장성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특징과 사회적으로 어떤 특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알아봤고,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실제로 어떤 장성살의 이 쓰임, 그쵸? 쓰임에 대해서 실전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또 삼합과의 의미, 12운성과의 의미, 요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